그러자 아고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조선일보가 자살골을 넣었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알바, 고백꾼들을 자체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아이디들은 며칠 사이에 수백 개의 글을 남기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들이 남긴 글은 대부분 촛불 시위를 폄하하고 이명박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네티즌들의 분석대로라면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많게는 수천 개씩 글을 남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아이디 가운데 상당수는 친조선일보 보수 진영인 셈입니다. 조선일보가 적을 쏜 게 아니라 같은 팀끼리 오윤 사격을 해버린 촌극이 벌어졌다. 아고라는 단순히 글을 많이 올린다고 그 글이 자주 노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많이 받아야 눈에 띄는 곳으로 글이 옮겨집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올려도 다른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추천을 많이 받지 못하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아는 또 최근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수차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3년 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종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사들과 대비하며 조선중앙동아의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촛불 집회에 참여한 모습까지 찾아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영문 기자, 이 논리 싸움에서 네티즌들의 분석이 조중동의 보도를 압도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그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그 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 조중동은 이제 테러다,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MBC에 대한 그 광고 불매 운동 때도 조중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불과 2년 전인데요. 조선중앙동아는 네티즌들의 압박으로 MBC의 광고를 끊는 기업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광고를 끄는 기업을 향해서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기사를 조금만 뒤져본다면 요즘처럼 광고 압박 운동을 테러라고 규정하는 기사는 좀 쓰기 머쓱해질 겁니다.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로 MBC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이런 쪽에 있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재정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우리 협박을 한다거나 타격한다거나 실제 영업 방해가 그때는 좀 있었고요. 그렇다면 당시 조선중앙동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지난 2005년 11월 26일 조선일보는 PD수첩의 광고주 12곳 중 11곳 광고 끊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광고를 끄는 기업의 명단을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도 광고 거부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PD수첩에 광고를 제공한 광고주 11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이미 광고를 취소했거나 광고 시간대를 옮길 계획이다. 당시 이들 신문과 인터넷 자회사들은 광고 불매 운동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동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광고 중단 운동도 계속됐다.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내보내는 23개 기업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다. A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번 PD수첩 광고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엔 뉴스데스크 광고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중이라며 시간당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엔 뉴스데스크 광고주 명단이 도는 한편 기업들엔 광고를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내는 한 금융업체 관계자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광고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만약 다른 회사들이 광고를 빼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의 MBC가 현재 조선동아중앙으로 바뀌었을 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중동의 지면에서 이런 활동이 불법이라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고 압박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광고를 중단한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본격적인 구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기업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연말 연시 선물을 이 기업 제품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내놔 업체의 기대를 부풀렸다. 실제로 모 기업 관계자는 매출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MBC PD수첩에 대한 광고 취소는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를 중단키로 했던 기업들은 지금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기업 입장에선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관용보다는 역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광고를 중단했던 기업들에게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의 입장은 이제 정반대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광고 불매 운동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업 입장에선 압력으로 비칠 수 있고 검찰이 조선일보에 역성을 드는 셈이 됩니다. 최영문 기자. 지금 그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광고 불매 운동의 위법성 그리고 PD 수첩 오역 논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그 검찰이 조중동을 지원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 독립 외치던 그 많은 검사들 다 어디 갔나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검사들이 이 수사가 다 뭐 적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검찰이 정치 중립 논란에 휘말릴 때마다 써온 약방의 감초 같은 말인데요. 만약 임 총장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기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마다 뭘 취재했고 또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는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할 겁니다.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고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예상한 대로 조중동은 인터넷을 표적으로 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 1등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마저도 영향력 면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을 다 합쳐도 인터넷 포털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해결책은 뭔지 그 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